예, 탁구닷컴 팟캐스트 중펜에 대한 이야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슈미 아빠님과 루프 드라이버님과 벌써 3부째. 예, 이거 언제 끝났을까? 오늘 밤새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잘 가네요. 예, 1일 1탁을 허용받으신 슈미 아빠님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루프 드라이버님 지금 위험하십니다. 맞습니다. 예, 이야기 계속 해보죠. 지금 다뤄야 될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펜 그립. 특별히 윙을 어느 정도 깎아야 되는지 혹은 자루를 어느 정도 깎아야 되는지에 예.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중펜은 다 깎아서 쓰시나요? 안 깎으신 경우가 없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많이 안 깎는데요. 예. 그래도 안 깎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경우는요. 예. 처음 탁구를 배우고 레슨을 받을 때는 구장에서 살짝 각만 날리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각만 날리고서 많이 쳐서 저도 손가락에 막 정말 변형이 올 정도로 그렇게 크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요. 작정하고 한번 워낙 라켓이 많았기 때문에 작정하고 그립을 많이 다듬어 봤어요. 다듬고 다듬다 보니까는 중펜이 늘 저에게는 부담스럽고 잡았을 때 뭔가 불편하고, 특별히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검지 쪽, 이 관절 쪽에 대부분 중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굳은 살에 박혀 있어요. 슈미 아빠님은 괜찮으세요?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러면 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사파라는 게 증명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이 중지 쪽 이 두 번째 관절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저희 붉은 돼지님 얼마 전에 이제 카톡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역시 동일한 이제 증상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그 중펜 그립이 1펜과 달리 약간 옆으로 넓고 그리고 윙이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오는 그 이 구조적인 한계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해요. 물론 그 각을 안 날리고도 일부 치시는 분들 계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윙을 생각보다 꽤 많이 날렸습니다. 특히 그 다듬기 어렵다는 넥시의 그 특수 카본 나오나요? 제가 거의 뭐 윙을 다 날렸어요. 전부 다 날렸어요. 예. 근데 그렇게 날린 이유가요. 가장 이제 첫 번째 이제 날렸던 라켓이 그 스티가의 오펜시브 클래식이에요. 예. 오펜시브 클래식을 처음 치는데 너무 울리고 너무 공을 갖다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윙을 갖다가 깎았고 손에 다듬을 수 있는 데까지 이제 다듬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쉐이크 잡듯이 너무 편한 거예요. 손에 그냥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러버를 붙이고 그날 탁구장에서 탁구를 쳤을 때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희열이 있고 이전에는 성공할 수 없었던 기술들이 성공이 되고 라켓에 대해서 이 라켓이 어떤 라켓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넓어졌고요. 네. 그 이후서부터 제가 정말 써야겠다, 이거는 내 주력으로 쓰겠다 싶은 라켓들은 제 손에 맞게 다듬습니다. 좀 많이 다듬는다. 근데 그게 라켓마다 달라요. 사실 라켓마다 두께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윙의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특수 소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꽤 다르고요. 아크라시아는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이 날릴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또 아크라시아 이야기가 나왔지만 생각보다 이 자루 부분이죠, 그립 부분은 꽤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라켓이랑 뭐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7mm잖아요. 두께 7mm에 그리고 그립이 붙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꽤 편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 날리진 않았어요. 근데 치다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손에 착 달라붙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 이제 탁구 스타일이 감각적인 부분을 굉장히 이제 의존하는 탁구예요. 아마 저와 쳐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좌우 갈라치는 게 생각보다 감각적인 부분이 꽤 의존도가 있고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실력 차이가 사실 왔다 갔다 해요. 또 사람에 따라서 좀 그것도 불리고 싶은 사람 만나면 일부러 막 그런 건 아닌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갑자기 또 코미디가 왼쪽 뺐다 근데 그 아크라시아의 경우는 진짜 좋았어요. 라켓이 처음에 진짜 좋았고, 근데 다른 분을 좀 한 2주 정도 빌려 드렸는데 그리고 다시 받았을 때는 손에 좀 안 익더라고요.
그래서 갈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갈아서 지금 윙 자체를 아예 날렸죠. 예. 근데 윙을 날리고서 지금 잡았을 때 더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 그 제가 이 라켓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기를 갈아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네. 일단은 무게 중심이 더 손 안으로 들어오죠. 네, 맞아요. 길이가 짧아지면서 두 번째는 손가락 안에 접촉되는 면이 많아지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감각이 왜냐면 빈 공간이 없이 착 밀착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손가락 끝에 공이 얹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칠 때 그 스위스팟 그 지점이 미세하게 더 손가락 쪽으로 오기 때문에 맞아요. 손끝에다 공을 얹고 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갈라치기가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슈미 아빠님은 네. 그렇게 많이 안 깎으시죠? 저도 사실은 네. 뭐 깎기는 저도 많이 깎거든요. 아, 깎기는 그래요? 많이 깎는데 저는 가능하면 예쁘게. 예쁘게. 그래서 남들이 보면 많이 안 깎았네 이렇게 하는데 막상 대보면 많이 깎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예전에 그 휴신이 네, 맞아요. 라켓을 다듬는 걸 보면은 쉐이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양쪽으로 이렇게 오펜시브 다듬어요. NCT 사용할 때 그렇게 했었죠. 네, 다듬기는 그렇게 다듬지만 라바는 크게 붙이거든요. 약간 크게 붙이죠. 네, 라바는 일부러 크게 붙여요. 그래야 이제 더 맞을 때 느낌이 더 좋아서 그렇게 일단 하고 있고요. 제 의견을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예. 윙을 얼만큼 깎느냐는 라바를 어느 부위까지 붙이느냐하고 상당히 맞아요. 밀접한 관계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린처럼 뭐 1cm에서 1.5cm를 띄신 분이 있는 반면에 예. 왕호처럼 뭐 한 0.5cm나 0.5cm. 뭐 완전히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무게 중심이 그립 쪽으로 알기 때문에 완전히 붙여야 되고 또 엄지손가락을 깊게 넣어서 엄지손가락 위주로 이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손이 아프신 분들이나 뭐 손가락 변형이 오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엄지를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 그립 뒷면에 그 중지하고 이 약지를 보면 손톱 끝이 하얘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뒤집었을 때 포핸드 칠 때는 라켓이 엄지 위에 올려져 있는 느낌. 그리고 백핸드 칠 때는 이 약지하고 중지 위에 라켓이 올려져 있는 느낌만 갖고 돌려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꽉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넣게 되고 힘을 주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굳은 살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중기 관절에 무리가 오는 그런 경우.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중팬의 경우는 라켓을 손에 깊이 밀착되게 그리고 고정되게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약간 움직이게 융통성 있게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예. 그 깊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윙의 그 모서리 부분이 예. 검지하고 엄지 부분에 그 모서리 부분만 닿게 치거든요. 그래서 그 루프님은 어떻게? 저는 엄지를 굉장히 깊게 넣어요. 엄지를 깊게. 그리고 검지는 살짝 걸쳐요. 그리고 엄지를 넣는 이유는 결국 이면 때문이에요. 이면을 하기 편하게. 예, 그리고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탁과 단순해졌다라는 얘기를 일부에서 했었는데 예. 지금 딱 그래요. 예전에는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갖고서 그립을 잡아야겠다. 근데 지금은 한 그립을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면이든 전면이든 그냥 저는 손에 밀착된 사실 딱 잡았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엄지의 위치가 어디다 검지의 위치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잡았을 때 손에 밀착되는 쉐이크 정도로 편한 그런 그립이 저에겐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중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중펜을 잡는 방법은 엄지하고 검지 빼고요. 엄지하고 중지하고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라켓을 딱 잡은 상태에서 검지를 올려놓는 느낌으로 잡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그립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갖다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정말 많이 올렸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중펜을 치면서 손가락이 아픈 것 혹은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탁구를 치고 싶지 않았고 제 나름대로는 이제 분석을 했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까 슈미 아빠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면 러버가 예.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그립감이 굉장히 다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면의 러버가 그 경도가 하드한지 소프트한지에 따라서도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엄지가 윗면, 그러니까 전면 그 러버 위쪽으로 닿기 때문에 그 러버 잡는 이 면적에 따라서 당연히 그립감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중지가 뒷면 이면 쪽에 닿는데 이게 얼마만큼 파묻히냐에 따라서도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각자 개인의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윙 쪽인 부분도 사실 검지만 다듬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엄지를 다듬었을 때 또 달라요. 너무 신기한 거는요. 검지가 아파요. 그러면 검지를 다듬잖아요. 그러면은 엄지가 당연하죠. 검지만 다듬게 되면 엄지가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엄지를 다듬게 되면 다시 검지가 올라오게 돼요. 그거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중패는 검지만 다듬으면 돼요. 하는데 검지를 다듬으면 엄지가 올라오고 엄지를 다듬으면 또 검지가 올라와요. 그렇게 깎다 보니까 지금 제 라켓처럼 윙이 다 날아간 거예요. 이거 쉐이크 치시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는 그렇다고 제가 윙을 다 모든 라켓을 다 날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게 그 중펜 치시는 분들 내 라켓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쉐이크처럼 잡고서 한번 드라이브 걸어보세요. 이 라켓이 내가 중펜으로 펜홀더 형식으로 잡았을 때에 느껴지는 느낌과 그리고 쉐이크 형태로 잡았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공을 그렇죠. 이렇게나 달라요. 잘 잡았나? 이렇게 공이 묻었나? 그러면 쉐이크로 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무리 중펜으로 어떻게 치더라도 쉐이크만큼의 파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고민했었던 건 그거예요. 오늘 그 오즈 치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좀 그건 달라요? 아마 이 다음 회차에서 벌써 또 얘기해. 저 지금 사실 대중교통 타고 왔고 지금 몇 시예요? 큰일 났네. 오늘 지금 집에 못 가시겠네.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큰일 어찌 됐건 근데 오즈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어찌 되었건 제가 사실 처음 그립에 대해서 그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그거예요. 이 라켓이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샀는데 내게는 너무 안 맞고 근데 쉐이크처럼 잡았을 때는 공을 너무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깎기 시작했죠. 오펜시브 클래식을 깎기 시작하고 손에 어느 순간 딱 맞는 순간 그렇게 쳐보니까는 쉐이크로 잡았을 때나 그리고 패널드로 잡았을 때는 감각 차이가 크게 없었던 거죠. 거기에서 이렇게 깎으니까 이 라켓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물론 슈미 아빠님이나 그리고 저희 구장에도 저보다 구력이 더 높고 부스가 더 높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거의 안 다듬으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검지 쪽에 이렇게 굳은 살이 좀 많이 베끼시고 손가락이 좀 아프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저희 구장에. 근데 저의 경우는 저 개인적인 경우는 쉐이크처럼 탁구를 갖다가 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치기 위해서는 최대한 손에 밀착을 줘야 됐고 아까 그 오스카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손에 또 이 잡히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사실 그립을 많이 다듬게 되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탁구 이제 렉시를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 중펜 그립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 연구를 갖다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요. 중펜은 사실 너무 불편해요. 10년을 친 제가 불편하다면 사실 편한 거 아닙니다.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편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기본이 그립을 사실 그립이라는 것 자체가 잡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라켓을 제대로 안 잡고 걸치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 손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걸치고 임팩트를 전달한다? 이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중펜 치신다고 해서 손가락이 끝에 걸치고 1펜처럼 1펜이 사실 1펜은 약간 느슨하게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1펜은 꽉 잡지 않아요. 특히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 근데 중펜을 1펜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1펜 치다 넘어오신 분들이 중펜도 1펜 같은 줄 알고 그리고 깎는 것도 대충 깎고 근데 밀착해서 내 손에
고정돼서 쳤을 때 그때 느낌을 사실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라켓의 평가도 그렇고 그렇죠. 중펜의 실력도 그렇고 맞아요. 또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중펜은 이제 무게에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 무게에 민감한데 무게는 실제 라켓 무게도 무게지만 무게 중심이 1, 그렇죠. 2mm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커요. 예.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깎으면 깎을수록 무게 중심이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중펜을 만드는 입장에서도요. 그립을 안 깎을 걸 예상을 해서 만들지 않아요. 네. 이것도 중요한 코멘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쉐이크도 그렇고 중펜도 그렇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깎을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손에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셔요. 그러니까 1패의 경우는 안 깎아서 친 사람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쉐이크도 저는 사실 쉐이크 안 깎아서 치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최근에 라켓들을 다듬어서 내놓거든요. 요즘에는. 그런데 제가 최초에는 안 다듬어서 내놨어요. 근데 네. 그때 제 생각에는 쉐이크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듬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은 이제 더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이제 안 다듬어서 칠 수 있게 하고 중펜도 조금 더 다듬어서 내놓긴 하는데 네네. 어쨌건 본인이 원하는 무게중심으로 조금 가져가는 게 좀 맞아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중펜이 손가락에 고정된 상태에서 라켓 성능을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근데 중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네네. 그걸 안 깎고 테스트하고 라켓 별로다. 그게 사실 예. 제일 안타까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정말 있죠. 사람들이 예. 조금만 고민하면은 이 무게 중심이나 각도, 예. 손가락 그립의 이 각도적인 부분을 조금만 고민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손가락이 아프다. 예. 그러면 그립 테이프 감으면 돼요. 그립 자체, 자루 자체를 갖다 두께를 높이면 예. 당연히 이 허용각이 더 넓어지고 그러면 손가락에 무리가 덜 가요. 예.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자루 부분을 갖다가 밑 부분을 갖다 깎는 분들이 꽤 계세요. 1편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거기 두께를 갖다가 더 늘리면 예. 그러면 잡을 때 더 편해요. 실제로. 예. 네. 제가 이거는 동영상 한번 찍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펜, 중펜 깎는 법. 네네. 그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이 어려운데 이렇게 자기 손가락 모양에 맞게 따내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네. 그 형태가 아니라 이게 둥글게 이게 나와야 네네, 되고 잘 맞아요. 깎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루프 드라이버님 깎으시고 보니까 근데 그거 이제 1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선수들 라켓을 보면 예. 선수들 라켓을 보면 누가 잡아도 편하거든요. 선수들 네네네. 라켓은. 맞아요. 그런데 일반 동호인들이 잡은 라켓은 자기 손가락에 맞아.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건 잘못된 건데 제가 그거는 언제 한번 라켓 깎는 법을 동영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요. 깎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네. 다뤄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이 특수 소재 네. 카본이나 아릴레이트 뭐 아라미드 네. 카본 이런 거 들어간 소재는 깎을 때 좀 더 주의해서 깎아야 되죠. 이쪽에서 제가 사실 할 말이 많아요. 넥시 예. 라켓이 예. 유난히 예. 안 깎여요. 아, 제가 특수 소재가 제가 예. 한두 개 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넥시 카본이 경도가 상당해요. 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저는 카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러니까 이 타용품사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저는 카본 라켓을 만들 때 감각은 목재에 가깝대 네. 성능은 카본의 최대치를 끌어내려고 그래요. 사실 그게 신기해요. 그게 제가 목표로 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스티가는 거꾸로거든요. 스티가는 카본적인 성능이 아니라 목재적인 성능의 목재적인 감각 맞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카보나도 대표적인데 네네. 제가 스티가는 제가 취급하는 브랜드니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카보나도 같은 경우는 감각은 엄청 카본스러워요. 네. 왜냐면 카보나도는 네. 이 수지가 들어가지 않은 네. 순수 카본에다가 얇게 접착제를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카본층이 하나로 살아 있어요. 네네. 넥시 카본은 카본층 사이사이 결 사이사이에 수지가 들어가서 아. 플라스틱처럼 굳어진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일단 하드 카본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카본 여러 가지가 있는데 UD 카본 이런 거는 아주 얇아요. UD 카본이나 카보나도에 들어가는 텍스트림 같은 거는 네. 아주 얇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쨍쨍한 느낌이 나고 네네네. 감각은 카본적인데 성능은 성능은 나무가. 카본적이지 않은. 네. 근데 제 거는 감각은 나무적인데 성능은 굉장히 카본적이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려면 뭐하러 카본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철학이 달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 넥시 거 라켓을 실제로 쳐보시면, 깎아보시면, 카본이 대부분 다 단단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1000방짜리를 갈았는데도 예, 안 갈리죠. 아니 매끈매끈한데도 칠 때 보면 따끔따끔해요 여기가. 예. 근데 안 닦은 머리가 깎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깎으셨더라고요. 저는 잘 깎은 게 아니라 예. 제가 욕하면서 깎았죠. 그리고 이게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넥시 라켓 제가 가끔씩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넥시 이제 라켓- 알았어요. 이제. 넥시 라켓이 예, 예. 그 전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와 함께 동일선상에서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 근데 감각은 무조건 하드하지 않아요. 예. 사실 이 부분이 그 카본적인 영향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오스카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또 접착제 부분도 예. 또 한몫한다는 이야기를 갖다 그 들었고요. 중요해요. 접착제도 중요하고. 네,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저 지금 시간이. 근데 어찌됐건 예, 예. 제가 그것까지 경험했어요. 사포를 예. 이렇게 종이 형태로 하고서 갈면은 손가락에 화상이 보여요. 아, 동그랗게 말아서 예. 다른 부분을 갖다가 하든지 흔히 예. 이제 마카펜이나 이런 그렇죠. 데를 동그랗게 감아서 예. 열심히 갈다 보면 연기 나요. 이게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전에 저희 운영자 방에 예. 그 이제 갈아주는 글라인드 중 하나 글라인드. 예. 그러니까 저기 뭐죠? 그 뭐 드릴 같은 거에다가 드릴 이렇게, 같은 거, 예. 예, 거기다 끝에다가 돌로 돼 있는 거 예. 말씀하는 거죠? 그냥 진짜 넥시 이 라켓은 예. 진짜 못 갈아요. 그리고 어. 또 어지간히 잘못 가르면은 손가락에 상당히 많이 걸려요. 아, 예. 그래서 정말 잘 다듬으셔야 돼요. 예, 예. 그 카본이 이렇게까지 단단한 카본을 저는 사실 다른 타 브랜드에선 본 적이 없어요. 예, 예. 너무 단단하고 그런데 막상 잘 다듬고 딱 쳐보면은 그 느낌이 예. 이야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디해요. 음. 예, 굉장히 쳤을 때 이게 이질감이 별로 없고,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자연스럽고, 예, 예, 그래요. 그거는 이제 접착제도 그렇고 중심층도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라켓은 밸런스예요. 네, 네. 밸런스를 맞추어서 제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게 카본층을 아주 얇게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카본층 위에 층을 얇게 쓰지 않아요. 맞아요. 대부분 다 카본층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밸런스 속에서 카본을 구현을 하지 카본만 두드러지게 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넥시 라켓 특징이죠. 넥시는 굉장히 밸런스가 전체 면에서 중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체 밸런스에 사실은 목재적인 감각이 나오는 거예요. 네. 소재적인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넥시는 굉장히 다른 브랜드와 다른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이미 다듬어 보신 분들 많이 그 느끼겠지만 특히 넥시가 순수 카본 말고 뭐 아릴레이트, 그 예. 아라미드 뭐 예. 이쪽 이제 계열의 특수 소재를 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예, 하다 보면은 뭔가 달라요. 다른 브랜드에서 흔히 ALC라고 불리는 쪽하고 뭔가 달라요. 많이 저도 다르죠. 뭔지는 많이 달라요. 모르겠는데 예. 갈아보면은 그 느낌이 있어요. 네. 이게 처음에는 그 섬유가 먼저 이렇게 갈리고 예. 근데 그것도 깔끔하게 다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예. 또 다듬다 보면 어느 순간 깔끔해져요. 예, 그리고 카본층도 느낌이 상당히 다르고 예. 근데 갈다 보면 이 라켓이 어떤 느낌이 나겠다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 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예측과는 또 전혀 다른 아.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그 라켓 개발에 대해서 사실 제가 얘기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라켓 개발 하다 보면요 정말 예민해요 라켓 개발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0.1mm 차이로 라켓이 완전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넥시 라켓을 개발하면서 저는 이제 보통 라켓을 1년 반 내지 2년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제가 공장 운영하지 않고 이제 OEM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 라켓을 다음 샘플을 어떻게 가야겠다는 걸 알아내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예측과 맞게 딱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인내심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런데 브랜드들 보면 1년이면 여러 자루로 라켓을 개발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라켓 개발자가 그 모든 라켓들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다 알고 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맞아요. 네. 제 입장에서 어쨌든 한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품고 있는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해마다 여러 개 라켓을 내놓는데 어떻게 회임 기간이 뭐 2년씩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여러 개의 라켓을 동시에 계속 개발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떠한 그 컨셉이나 트렌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카본 라켓 같은 경우는 넥시에서 계속 카본 라켓을 만들잖아요. 카본이나 뭐 복합 소재 만드는데 항상 그 원칙을 지켜온 것은 목재적인 강도가 잃으면 안 되고 전체 밸런스 속에서 카본이 성능이 구현돼야 되고 그리고 카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카본의 성능을 나타내야 돼요. 예. 카본을 쓰는데도 카본 성능이 안 나는 라켓도 사실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너무 카본 성능만 나가지고 이거는 깡깡거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땅땅 깡깡 뭐 이런 소리만 나고 흔히 얘기하는 카본 라켓이 또 예. 그렇죠. 예. 공이 날리고 예. 묵직하지 않고 예. 회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중국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저는 이제 상해에 이번에 5월 달에 가는데 상해 5월에 전시회가 있어요. 아 가면 진짜 몇천 자루의 블레이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요 중국 공장들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나무 막 섞어가지고 디자인 막 해가지고 막 찍어내는 거예요. 한 브랜드 30개, 40개씩. 근데 뭐 그런 브랜드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소비자들은 어떤 라켓이 좋은지 사실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라켓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예측에 의해서 샘플을 만들고 그 샘플이 원하는 성능이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다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내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 과정에 있는 라켓 하나를 받았죠 오늘. 아 예.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대를 크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카톡이 올라왔죠. 이거는 실패작입니다. 루피콘. 네, 루비콘 카본. 네. 사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아직 러버를 붙진 않았지만 좋은 라켓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스카님이 보았을 때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안 좋은 거 좋다고 하지 마세요. 사실 이전에 이런 스토리가 있죠. 예전에 그 제트 라켓이 나올 때 그 스토리가 사실 떠들썩했잖아요. 이렇게 너무 좋은데 내질 않는 거예요. 판매를 안 해. 여기 무슨 회사가 뭐 이래. 뭐 이래가지고 넥시 라켓 중에 제트 맞아요. 라켓이 나왔죠. 나갔는데 다른 라켓이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그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넥시 그 리뷰어를 하고 있지만 또 넥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도 다른 그 탁구 브랜드 쪽을 잠깐이지만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찍어내고 조합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넥시의 경우는 늘 오면은 새로운 라켓들이 있고 그리고 시타자들에게 충분히 시타를 해보게 하고 그리고 좋다고 해도 또 오스카님이 이것을 갖다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발전시켜야겠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철학이 있으시기 때문에 옆에서 그걸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넥시 라켓 중에서 그렇게 뭐 성능이 떨어지는 라켓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넥시를 운영하면서 한 개의 라켓이라도 실패작에 나오면 안 된다. 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진짜로. 그리고 그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브랜드라는 것은 원래 시간을 가지고 세월을 가지고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라켓을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라켓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브랜드를 수립한 경우가 아니고 제 경우에는 신생 브랜드잖아요. 짧은 시간에 제 브랜드가 브랜드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항상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튼 지금 오래 갖고 있는 라켓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그 어제 저희 팟캐스트 찍을 때 차크라 블레이드 사실 닫은 라켓이거든요. 닫은 라켓인데 제가 닫은 라켓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보하고 있어요. 그것도. 네. 그 오즈 같은 경우도요. 오즈도 쉐이크 라켓을 안 만들려고 생각을 하다가 오즈는 정말 특수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쳐보고 싶어가지고 오즈가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너무 저는 좋거든요. 오즈가. 그러니까 희한하게 중펜이랑 분명히 똑같이 만들었음에도 쉐이크가 확실히 좀 더 달라요. 예. 오늘 좋았어요. 생각보다 저도 오즈를 갖고 있지만 전 중펜이죠. 근데 쉐이크 핸드의 오즈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더 다르죠. 예, 중펜도 괜찮지만 쉐이크는 또 달라요. 이게 그립적인 영향도 있겠죠. 그래요.
아무튼 뭐 중펜 지금 루비콘 카본 블레이드 제가 드렸는데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가서 실망하실 것 때 같아요. 왠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좋지 않아요. 전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예. 그래도 라켓을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 딱 보면 이거 괜찮을 저-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죠. 예. 최종 샘플 나오기 전까지 정말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서 사실은 루비콘 카본 지금 드린 게요. 그거가 한 자루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제가 몇 가지씩 바꿔가면서 한 6, 7자루 만들었는데요. 네. 다 버렸어요.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일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30분이 넘어가네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진짜 이거 팟캐스트는요. 어휴.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이렇게 남자들이 수다스러워요. 아니 원래는 그림 얘기하다가 또 이게 또 딴 얘기 또. 딴 얘기 나갔네요. 예. 지금 루프 드라이브님 차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네. 중팬 이야기도 그렇고 또 넥시 이야기도 그렇고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은데 언제 한번 또 네, 기회, 네. 마련해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궁금합니다. 저도 아쉽지만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걸 약속드리면서요. 지금까지 저는 오스카 슈미 아빠. 루프 드라이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